미국 조지아주의 한 자동차 매장 앞,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고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가족 단위 손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려서 사려는 건 명품 가방도 한정판 운동화도 아닙니다. 바로 자동차예요. 그것도 정가보다 수백만 원을 더 얹어서요. 정가가 3,600만 원인데 딜러가 1천만 원 더 주셔야 지금 가져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화를 내기는커녕 그래도 좋으니까 팔아만 주세요. 라고 사정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이런 하소연이 넘쳐났어요. 어느 딜러는 정가의 7,500달러를 그냥 얹어버렸다. 정가보다 32%나 높게 부르더라. 그나마 깎아준다는 게 2,500달러 웃돈이었다. 어떤 매장에서는 이 차를 사기 위해 손님들끼리 경매하듯 값을 부르는 공개 입찰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이 차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무슨 명품 자동차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이 차의 정체는 바로 기아 텔루라이드예요. 한국 기업이 만든 SUV죠. 놀라운 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차는 창피해서 로고를 떼고 타는 차, 놀림감이 되는 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한국차가 지금은 미국인들이 웃돈까지 던지며 못 사서 안달인 차가 됐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8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이에요. 그해 2월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만든 소형차 엑셀을 들고 태평양을 건넜죠. 엑셀이라는 이름은 뛰어나다는 뜻의 영어 단어 엑설런트에서 따온 거였어요. 이름부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시 미국 광고에는 온 가족이 엑셀을 타고 나들이를 떠나는 밝고 행복한 장면이 담겼어요.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새 차라는 메시지였죠. 처음에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미친 듯이 쌌거든요. 당시 미국에서 웬만한 새 차가 8,000달러, 9,000달러씩 하던 시절에 엑셀은 5,00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어요. 이 가격에 새 차를 살 수 있다고? 미국 소비자들이 열광했습니다. 첫 해에만 무려 16만 8천 대가 넘게 팔려나갔어요. 신생 수입차 브랜드가 첫 해에 이 정도 성적을 낸 건 그야말로 신화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진출한 한국차가 단숨에 돌풍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가격을 낮추려고 여기저기 원가를 줄이다 보니 차의 품질이 형편없었던 겁니다. 타고 다니면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고 부품이 툭툭 떨어져 나갔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 차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일회용 차. 한번 쓰고 버리는 차라는 뜻이었죠. 또 다른 별명은 더 심했어요. 붙어 있는 건 다 떨어지는 차. 차에 달려있는 부품이란 부품은 전부 떨어져 나간다는 그야말로 조롱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엑셀이 공개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어요. 코미디언들이 무대에 올라 가난뱅이가 타는 차, 굴러가기만 하면 다행인 차라며 한국차를 소재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관객들은 깔깔 웃었고요. 그 시절 미국에서 현대차를 몰고 다니던 한인 교포들 중에는 창피해서 뒤에 붙은 로고 엠블럼을 아예 떼어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어느 브랜드 차인지 티가 나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끄러워 로고 떼던 한국차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번 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판매량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잘 나가던 엑셀은 순식간에 싸구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한국차 전체의 이미지까지 끌어내렸죠. 이대로라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미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바닥까지 추락한 겁니다. 바로 이 절벽 끝에서 한국차는 인생을 건 승부수를 던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의 시작이에요. 1998년 무렵 미국 시장에서 신뢰를 거의 다 잃은 상황에서 현대차는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이었어요. 10만 마일이면 약 16만 킬로미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차 사시면 10년 동안 혹은 16만 킬로미터를 탈 때까지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이 고장나면 우리가 다 무료로 고쳐드리겠다는 약속이었죠.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당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3년, 길어야 5년 정도만 보증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한국차가 갑자기 10년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차가 옛날 엑셀처럼 계속 고장났다면 이 보증 정책 때문에 회사는 수리비 폭탄을 맞고 그대로 망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정책 자체가 이제 우리 차는 절대 예전처럼 고장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증거였어요. 품질에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건 도박이었던 거죠. 실패하면 끝장, 성공하면 부활.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은 통했습니다. 무상 보증 정책을 앞세운 뒤로 판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10년이나 공짜로 고쳐준다니 그럼 한번 믿어볼까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한국차는 이 무렵부터 정말 이를 악물고 품질을 끌어올렸어요. 공장 라인을 뜯어 고치고 연구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디자인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차 요즘 꽤 괜찮던데? 라는 입소문이 조금씩 퍼졌어요. 고장이 잘 안 나고 값은 여전히 합리적이고 심지어 디자인까지 예뻐진 거죠. 놀림감이었던 한국차가 서서히 가성비 좋은 차로 이미지를 바꿔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뢰를 쌓아가던 한국차가 마침내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한 방을 터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텔루라이드의 등장입니다. 2019년 1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기아가 대형 SUV 한 대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그게 바로 텔루라이드였어요. 이 차의 이름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아름다운 산악 휴양 도시 텔루라이드에서 따왔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단풍으로 온 산이 물드는 곳이죠. 한국 차인데 이름은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미국 지명을 쓴 겁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차였다는 뜻이에요. 텔루라이드는 여러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우선 이 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 공장에서 전량 생산되어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만드는 차인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차라는 친근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3열 시트를 갖춘 널찍한 대형 SUV라서 아이가 많은 미국 가정에 딱 맞았어요. 짐도 많이 싣고 사람도 7명까지 태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텔루라이드는 기본 트림 기준으로 36,000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대략 4천만 원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차의 실내와 편의 장비, 디자인 수준을 보면 8만 달러가 넘는 고급 브랜드 SUV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와 소비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 정도 완성도의 3열 SUV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느 미국 소비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8만 달러가 넘는 고급 SUV들과 똑같은 기능과 기술을 갖췄는데 값은 절반이다. 안 살 이유가 없다. 반값에 프리미엄급 차를 손에 넣는 셈이었으니까요. 입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졌습니다. 출시 첫 해인 2019년에만 텔루라이드는 미국에서 약 5만 8천 대가 팔렸어요. 신차치고는 훌륭한 성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진귀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웃돈 현상이었어요. 자동차라는 물건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고 딜러들도 재고를 빨리 털어내려고 할인을 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텔루라이드는 정반대였어요. 수요가 공급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차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미국 딜러들이 정가에 웃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화를 내고 발길을 돌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웃돈을 감수하고서라도 텔루라이드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 손님이 너무 많아 공개 입찰까지 벌어졌고요. 자동차 한 대를 마치 경매에 나온 미술품처럼 사고 파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명품도 아니고 대중적인 가족용 SUV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그야말로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은 한국차 로고가 창피해서 떼고 다녔습니다. 일회용 차라며 방송에서 비웃음거리로 삼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한국차를 사려고 정가보다 수백만 원을 더 얹고 경매까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요? 놀림받던 아이가 어느새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가 된 것 같은 그런 통쾌한 뒤집기입니다. 이 인기는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졌습니다. 텔루라이드의 판매량을 보면 그 기세가 확실하게 느껴져요.
출시 첫 해 5만 8천여 대였던 판매량이 2025년에는 무려 12만 3천 대를 넘어섰습니다.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뛴 거예요. 연평균 성장률이 13%에 달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한 모델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보통은 신차 효과가 몇 년 반짝하다가 시들해지기 마련이거든요. 텔루라이드 혼자만 잘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텔루라이드가 앞장서서 길을 뚫자 기아라는 브랜드 전체가 미국에서 날개를 달았어요. 기아 미국 법인은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85만 2천여 대를 팔면서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 8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이었죠. 텔루라이드뿐 아니라 카니발, 스포티지, 그리고 새로 나온 K4 같은 모델들도 줄줄이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어요. 한 대의 성공작이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를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겁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까지 포함하면 2025년은 한국 자동차 그룹 전체가 미국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쓴 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텔루라이드는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걸까요? 단순히 값이 싸서일까요?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가장 큰 무기는 역시 압도적인 가성비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텔루라이드는 프리미엄 SUV급의 넓은 실내와 고급스러운 마감, 각종 첨단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값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미국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2배 비싼 고급 브랜드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똑같은 만족을 절반 가격에 얻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실용성입니다. 미국은 땅이 넓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문화가 강해요. 아이들 등하교시키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캠핑을 떠나고 마트에서 산더미 같은 장을 봐서 실어 나르죠. 이런 생활에는 사람도 많이 타고 짐도 많이 싣는 3열 대형 SUV가 딱입니다. 텔루라이드는 3열까지 어른이 편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하고 짐칸도 널찍해서 미국 가족들의 생활 방식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여기에 최대 5,000파운드, 그러니까 2톤이 넘는 무게를 끌 수 있어서 캠핑 트레일러나 보트를 매달고 다니기에도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상을 휩쓸며 쌓은 신뢰예요. 텔루라이드는 미국의 권위 있는 자동차 매체들로부터 가족용 최고의 3열 SUV, 가성비 최고의 중형 SUV 같은 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전문가 평가와 상을 굉장히 신뢰해요. 전문가들이 인정한 차라면 믿고 살만하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예전에 신뢰를 잃고 바닥을 쳤던 한국차가 이제는 신뢰를 무기로 삼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과거 미국 시장을 주름잡던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브랜드의 3열 SUV와 정면으로 붙어서 이겼다는 점이에요. 한때 돈 없으면 한국차 탄다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텔루라이드를 산다는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네 번째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이점입니다. 텔루라이드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어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만든 차라는 친근함이 있고 요즘처럼 관세나 무역 문제가 민감한 시기에는 이게 더 큰 강점이 됩니다. 수입차가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라서 가격 경쟁력을 지키기에도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기아 조지아 공장은 최근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돌파했는데 그 500만 번째로 생산된 기념 차량이 다름 아닌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이 공장의 상징이 바로 텔루라이드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텔루라이드는 단순히 잘 팔리는 차를 넘어 하나의 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긴 세월의 노력이 깔려 있어요. 일회용 차라는 조롱을 견디며 품질의 회사 운명을 걸었던 그 각오, 10년 무상보증이라는 승부수, 수십 년간 이를 악물고 쌓아 올린 기술력과 신뢰. 텔루라이드의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다져온 결과였던 겁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부 엔진 리콜 문제나 미국에서 한때 논란이 됐던 도난 취약성 문제처럼 한국 차가 완전 무결한 건 아니에요. 경쟁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비슷한 가성비 SUV를 계속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인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텔루라이드도 방심하지 않고 품질과 상품성을 꾸준히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는 새로 나올 세대의 텔루라이드를 더 크고 더 고급스럽게 만들며 프리미엄 SUV의 기준을 다시 쓰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새 모델은 크기를 더 키우고 주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힘, 즉 토크를 이전보다 약 19%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진짜 고급 SUV들과 정면으로 겨루겠다는 야심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가성비로 시작해 이제는 프리미엄까지 넘보게 된 겁니다. 다시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조지아의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웃돈을 얹어서라도 사겠다며 몰려든 미국인들. 40년 전 로고가 창피해서 떼고 다녔던 그 한국 차를 이제는 프리미엄까지 얹어 서로 사겠다고 경쟁하는 모습. 이 한 장면 안에 지난 40년 한국 자동차의 눈물겨운 도전과 극적인 반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놀림받던 차에서 없어서 못 파는 차로, 이건 단순히 자동차 한 대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밑바닥에서 시작해 세계 정상급까지 올라선 한 산업의 성장서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묵묵히 갈고 닦으면 언젠가 세상이 인정할 날이 온다는 것. 텔루라이드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작은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미국 어딘가에서는 한국 차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을 겁니다. 그 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